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카메라 소니 알파1 마크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 알파1 마크2는 스포츠, 인물, 풍경, 영상 모든 장르에 대응 가능한 비교 불가 현 시대 최고의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더 퍼펙트 알파1 소니의 알파1 마크2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소니 알파1, 알파7, 알파5, ZV-E1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알파7 C2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소니 아카데미 강의를 위해서 제가 가끔은 알파7 마크4라든지 알파9 마크3를 대여받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 주력 기종이 알파1, 알파7, 알파5, ZV-E1인 것은 이미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가장 상위 기종인 알파1이 있는데 하위 기종을 왜 사용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살펴보면은 알파1 이후에 출시된 알파7, 알파5에서 AI 칩셋이 추가되면서 AI AF가 가능해졌고 손떨림 보정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그 어떤 면에서 알파7, 알파5하고 ZV-E1이 알파1보다 유리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파1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세 가지 기종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황에 따라 카메라를 바꿔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알파1에서 다 되면 좋을 텐데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얼마 전 제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었던 알파1 마크2를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니에서 미팅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딱 갔는데 당연히 세미나 때문인 줄 알고 정말 맘 편하게 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가보니까 알파1 마크2 미팅이 딱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진짜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사진계의 김펠레로 책상 위에 무릎 꿇는 제 모습이 연상되면서 알파1 마크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딱 제가 기다렸던 카메라의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었어서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소니 알파1 마크2는 AI 프로세서 탑재로 AI AF 지원에 크리에이티브 룩의 소프트 스킨이 더해져서 후보정 없이 JPG로 사진을 완성하는 저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손떨림 보정 향상으로 안정성이 확대되고 동영상 촬영 시 동적 액티브 손떨림 보정이 추가되면서 제가 더 이상 ZV-E1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인터페이스도 변화했는데 알파9 마크3처럼 그립감이 좋아지고 C5 버튼이 생겨서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점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진과 영상 그리고 퍼포먼스 성능을 모두 갖춘 초고성능 육각형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소니 알파1 마크2가 육각형 카메라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미러리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 AF 성능을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1 마크2의 AF 성능은 확실히 현 시점 비교 대상이 없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파1은 별로였냐고 물어보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알파1의 AF 성능도 발매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AI AF가 탑재된 카메라들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연사를 하지 않을 때는 피사체의 인식만큼은 알파7 마크5가 AF 성능 면에서 알파1보다 우수한 상황들이 분명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촬영은 알파7 C2라든지 ZV-E1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알파1에 AI AF가 추가되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물, 동물, 탈 것 등등 다양한 피사체의 대응이 가능한데
거기에 피사체 자동 선택 기능이 알파1 마크2에 추가되면서 사람, 동물, 탈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선택 기능을 놓고 촬영하면 카메라가 피사체를 알아서 검출해 주니까 여러 피사체를 다양하게 촬영할 때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물론 유저가 특정 피사체를 선택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카메라에게 자동 선택 기능을 줄 수도 있는 선택지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인데 어떤 분들은 요즘은 모든 회사의 AF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상향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F의 성능 차이는 존재하고 여전히 AF 성능은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면 AF 성능은 카메라의 성능과 렌즈의 성능이 합해져서 나오는 결과인데 렌즈의 모터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소니가 앞서 있는 상태이고 카메라의 성능도 AI-AF와 초당 120회 AF-AE 연산 거기에 새롭게 추가된 다양한 초점 영역까지 함께 활용하면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카메라와 렌즈의 밸런스를 보았을 때 AF 성능은 소니가 다시 한번 정점을 찍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카메라의 AF 성능을 이야기하는데 렌즈를 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건 타사와의 비교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만으로 촬영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렌즈를 같이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최신의 소니 렌즈들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줌밍을 해도 초점이 유지되는 세미 파포컬 그리고 XD 리니어 모터, 플로팅 포커스 이런 게 적용된 렌즈들과 알파1 마크2를 함께 사용해 보면 정말 새로운 촬영의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소니 알파1 마크2는 5010만 화소의 엑스모와 RS 이면조사 적층형 CMOS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센서의 리드아웃 속도가 빠른 적층형 센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촬영에서 전자식 셔터를 기반으로 블랙아웃 없이 연속 촬영하실 수 있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골프채라든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등도 거의 왜곡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내 촬영을 하다 보면 플리커 때문에 힘들 때가 정말 많은데 전자식 셔터에서도 안티 플리커를 지원하니까 거의 신경 안 쓰고 촬영해도 문제될 때를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글로벌 센서인 알파9 마크3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맞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마크3가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2400만 화소라는 거죠. 제가 알파1과 알파7 R5를 메인으로 사용하다 보니 저한테는 알파9 마크3의 화소 부분이 가장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촬영 중에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 APS-C 크롭 모드인데 이게 알파1 마크2는 APS-C 모드로 촬영해도 2100만 화소인데 알파9 마크3는 2400만 화소라서 APS-C 크롭 모드로 촬영하면 1000만 화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70200 f2.8 G마스터2로 촬영을 하다가 피사체가 조금 멀어서 APS-C 크롭 모드로 300mm처럼 촬영할 때가 있는데 촬영된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딱 보면은 1000만 화소일 때 진짜 현타가 확 와버린다는 거죠. 제가 진짜로 알파9 마크3를 사려고 돈을 계속 모으면서도 결정적으로 지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파1 마크2는 5010만 화소라서 확실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실제 공연 촬영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카메라를 사용하냐면 녹화 미디어를 정렬 녹화로 놓고 화질 설정을 무손실, 압축, 미디움 JPG를 M 사이즈로 놓고 촬영해요. 2100만 화소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PS-C 크롭 모드를 사용해도 이미지의 해상도가 동일하게 촬영됩니다. 풀프레임에서 크롭 모드로 바뀌었지만 이 해상도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파일 관리할 때 이게 좀 편해요. 이게 2100만 화소라고 하면 작을 것 같죠. 5010만 화소의 결과물은 1640 곱하기 5760 픽셀이고요. 2100만 화소의 사이즈는요 5616 곱하기 3744 픽셀이에요. 제가 보통 촬영한 결과물을 전달할 때 장축을 4000 픽셀 정도로 리사이즈해서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2100만 화소로 촬영을 해도 크게 부족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촬영이거나 고화소를 필요로 하는 촬영은 당연히 5010만 화소로 촬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촬영한 결과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2배가 되는 거라 데이터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연사를 좀 자제한다라든지.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 라인업이 알파9과 알파7 시리즈만 있을 때는 알파9은 스포츠나 행사 촬영에서 많이 활용했고, 알파7은 그냥 일반적인 촬영, 풍경은 알파7 R 시리즈, 영상은 알파7 S 시리즈로 뭔가 이렇게 구분돼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파1이 나오면서 싹 다 통합됐어요. 저 역시 알파7 R4까지 쓰다가 알파1 이후로는 알파1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알파1으로 만족스럽게 모든 촬영이 가능했으니까 그랬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알파1 마크2는 비욘즈 XR 프로세서가 탑재돼서 최대 약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하고요. 컬러 표현은 크리에이티브 룩이 적용돼서 알파1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파1에서 그토록 아쉬워했던 소프트 스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대부분의 사진을 보정을 안 하고 JPG 원본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알파1으로 모델분을 촬영하면 이게 고화소라서 좀 미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미안함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가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와이프님의 사진과 영상도 알파1 마크2에 크룩과 소프트 스킨이 있다면 컨펌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알파1 마크2는 최대 30연사를 지원을 합니다. 5010만 화소의 RAW 촬영을 최대 30연사를 지원을 한다? 이게 진짜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도 알파1을 구입하고 여지껏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촬영할 때는 기분은 상당히 좋은데 하고 나면 데이터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진짜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절제하면서 필요할 때만 중요한 순간에 가끔씩 촬영했던 게 5010만 화소의 RAW 30연사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파1 마크2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연속 촬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전 캡처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반셔터나 AF4를 누르고 있으면 카메라가 결과물을 버퍼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가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의 시점으로 앞에 임시 저장 중이던 사진을 메모리에 저장해주는 기능인 거예요. 스포츠나 공연 같은 거 촬영하다 보면은 결정적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계속 연사를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맞춰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고 이럴 때 엄청 많은데 사전 캡처를 사용하면 중요한 순간에만 30연사로 촬영된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데이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거죠. 중요한 순간만 딱, 중요한 순간만 딱, 진짜 갈수록 장비빨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소니의 다양한 제품들의 언패킹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알파7R 마크5 테스트 당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손떨림 보정 유닛이었는데 알파1 마크2의 손떨림 보정 유닛 또한 알파1의 5.5스탑에서 알파1 마크2는 8.5스탑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동일한 우측 손떨림 보정인데 스탑이 3스탑 정도 향상된 것이 의미가 있겠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분명 소니가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알파7R 마크5 이후 기종에서부터는 기존의 손떨림 보정 성능보다 월등히 우수한 보정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번에 공개된 알파1 마크2에서는 무려 8.5스탑의 우측 손떨림 보정으로 알파9 마크3의 8스탑 보정보다도 더 향상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손떨림 보정 성능은 화소가 높을수록 연사가 빠를수록 안정성 부분에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알파1 마크2에게
굉장히 필요한 업그레이드 항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핸드헬드로 장노출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화소가 크니까 알파 9 마크 3 때처럼 13초 장노출까지는 불가능했고 알파 7R 마크 5하고 동일하게 4초에서 5초 정도까지의 핸드헬드 장노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밤에 삼각대 없이 그냥 손으로 들고 야경을 막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삼각대가 진짜 많은데 애들이랑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삼각대까지 쓸 여유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소니 알파 마크 2는 최대 8K 동영상 촬영과 4K 120프레임 촬영을 지원합니다. 8K 동영상은 찍어 놓으면 진짜 화질이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제 컴퓨터도 엄청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4K 60프레임 촬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파1에서도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지 않았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알파1도 8K 촬영, 4K 120프레임 촬영 지원했었어요. 근데 AIAF가 지원되지 않아서 전신 인물 촬영 시 AF를 놓칠 때도 있었고 또 소프트 스킨이 없어서 이게 인물 촬영할 때 미안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알파1 마크 2는요 AIAF도 있고 소프트 스킨도 지원되고 4K 60p 촬영에서는 동적 액티브 모드도 지원이 돼요. 우리가 한동안 영상 촬영할 때 짐벌을 많이 사용하면서 짐벌 열풍이 한번 불었다가 지금은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게 바로 짐벌의 약점 때문이에요. 짐벌의 뜻은 나에게 주는 짐이자 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짐벌은 장시간 촬영 시 촬영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짐벌 대신에 ZV-E1을 구입을 해서 동적 액티브 모드를 적극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ZV-E1을 구입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동적 액티브 모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파1 마크 2에서는 동적 액티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ZV-E1을 놓아줘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물론 동적 액티브 모드를 사용하면은 영상의 화각이 다소 줄어들지만 그것만 감수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흔들림을 보정해주기 때문에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저는 즐겨 사용하는 편이에요. 케이지에다가 사이드 핸들 하나만 사용해줘도 안정감이 확 올라간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액티브 모드를 사용하면 움직임의 방향이 바뀔 때 한 번씩 영상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최소화하려면 급격하게 움직임을 방향을 바꾸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잠시 멈췄다가 1, 2초 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영상이 튀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액티브 모드가 방향을 감지해서 보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 바뀌니까 이때 튀는 거라서 스무스하게 잠시 멈춰주면 보정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시 보정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모드와 동적 액티브 모드는 소니 네이티브 렌즈가 아니면 그 성능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모드와 동적 액티브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소니의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6가지의 큰 장점이 보이는 육각형 카메라인데요. 이게 우리가 요즘에 육각형 인물이라는 표현에서 꼭 6개의 요소가 강점이라는 뜻보다는 뭔가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알파1 마크2도 6개의 강점이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저한테는 엄청난 강점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을 해보질 못했으니까 이게 상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외부 인터페이스입니다. 기존 알파1 유저로서 은근히 현타가 많이 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알파1 마크2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파1 마크2의 외형적인 변화점 중에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사축 멀티앵글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이게 한 번 쓰면 다시는 못 돌아가요. 이게 가로 촬영, 세로 촬영 막힘없이 쑥쑥 촬영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진짜 살 거 아니면 절대 만져보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한 부분 같아요. 사축 멀티앵글 디스플레이 쓰다가 틸트나 회전형 디스플레이 쓰면은 진짜 현타 와요. 가로 촬영, 세로 촬영, 셀프 촬영 어느 것 하나 안 되는 게 없는 가장 진보된 디스플레이 형태가 아닐까 싶고요. 단순히 형태만 편한 게 아니라 3.2인치의 화소도 약 2010만 도트로 높아서 알파7R 마크 5처럼 시원하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R5, 알파9 마크 3의 디스플레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 좋다고 해도 공감을 잘 못하세요. 당연히 터치 메뉴도 지원하고요. 기존 카메라에서 선보였던 편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시간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만세를 부를 부분인 것 같은데 알파1의 경우는 틸트 액정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외장 쿨러의 사용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알파1에서 불가능했던 외장 쿨러의 사용이 이 사축 멀티앵글 LCD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 구동부가 금속이라 마그네틱이 여기에 그냥 붙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장 스마트폰 쿨러의 사용으로 장시간 촬영이 가능해졌다. 뷰파인더는 그렇게 전자식 뷰파인더는 광학식 뷰파인더에 비해 이질감이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왜 극찬을 안 하는지가 너무 의문인데 알파1과 동일하게 최대 240fps의 빠른 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속 프레임 모드에서 제기스하고 모아레가 줄어서 뷰파인더 촬영이 훨씬 쾌적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미러리스 최강의 스펙이라는 점이에요. 꼭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타사의 카메라들과. 대망의 C5 버튼 어디 있냐면은 여기 안에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중지 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인데 근데 이건 사실 수많은 유저분들이 기존에 제공되던 버튼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공감이 많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알파9 마크3에서 탑재된 C5 버튼을 보면서 진짜 만세를 불렀었어요. 왜냐면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알파1 퍼포먼스 세팅에 한 개의 커스텀 버튼이 부족했었거든요. 알파1 마크2를 테스트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는 정말 어떤 촬영에도 대응 가능한 커스텀 세팅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C5 버튼의 탑재이고요. 소니의 메뉴가 많아서 단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신데 아니에요. 그건 카메라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핑계일 뿐이에요. 메뉴와 버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촬영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장비에 투자한 이유에 대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설람의 고급 사용자를 위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사용자 정의키 세팅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처럼 알파1을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알파1의 모드 다이얼은 사진을 중점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영상 모드가 이 다이얼에 그냥 하나의 모드로 들어가 있어서 사진과 영상을 빠르게 전환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알파7 마크 4 출시 이후로
사진과 영상 모드를 전환을 할 때 현타가 많이 왔었는데 드디어 알파1 마크2에서도 사진과 영상, 슬로우 앤 퀵 모드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모드 다이얼이 적용돼서 이제는 진정한 완성형 사진, 영상 머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소니 알파1 마크2의 변화점은 이런 외부보다 내부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겉으로 보여지는 메뉴보다 사용자 정의키에 들어가면 숨어있는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추가된 메뉴로는 다양해진 초점 영역이 있겠고, 연속 촬영 시에 편리한 프리캡처 기능과 노이즈 감소 촬영, 그리고 영상 촬영 중에 화각을 바꿔주는 자동 프레임 영상 등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용자 정의키에 들어가면 나오는 수없이 세분화된 메뉴들을 보고 있으면 장비 덕후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요즘 저한테 왜 예전처럼 카메라 설명 콘텐츠를 많이 안 만드는 거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도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시즌2를 알파1 마크2와 함께 꾸며갈 것 같아요. 그만큼 설명할 것이 참 많아졌고 메뉴 선택의 폭도 엄청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에 우리가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소니 알파1 마크2의 강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사용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냐인 거잖아요. 제가 소니 알파1 마크2하고 이 FE2870 f2.0 GM 렌즈가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제품을 받아서 거진 2달 가까이 사용하면서 다양한 촬영에 활용해 봤는데 진짜 다른 카메라를 만지기 싫을 정도로 너무 편해요. 인물 촬영, 풍경 촬영, 무용 촬영, 영상 촬영 진짜 안 되는 게 없어서 보통 렌즈를 바꾸는 게 싫어서 투바디 촬영을 하는 건데, 제가 촬영 중에 자꾸 바꿔서 알파1 마크2를 중심으로 촬영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유니버설 발레단 백스테이지 촬영을 할 일이 있어서 한번 2870 f2.0 렌즈의 조합으로 촬영을 했는데 진짜 어두운 발레 공연 촬영할 때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요. 유니버설 발레단 사진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두운 무대에서 뛰어다니는 무용수를 촬영하려고 하면은 f2.8 최대 개방에서도 sho속을 400분의 1이나 500분의 1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조명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ISO가 6400을 넘을 때가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게 6400과 12800은 갭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이 되는데, 근데 ISO를 12800 할 거를 6400까지 렌즈가 줄여주니까 이게 노이즈 부담도 없고 AF도 더 잘 되기 때문에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AI, AF가 들어가면서 손떨림 보정이 좋아지고, 진짜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가볍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소니 미러스 카메라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알파1 마크2랑 알파7 마크5랑 알파7 C2를 가져갔거든요. 돌아와서 제가 사진이랑 영상을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거진 알파1 마크2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 찍는데 장비가 너무 투머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가족 사진이 가장 장비의 성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6살, 2살에 이제 2명의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촬영을 하다 보면 2명의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막 매달리기까지 하고, 정말 제가 긴장하면서 놓치기 싫은 결정적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사진과 영상을 모두 담아내려고 하면 진짜 난이도가 하드코어 하거든요. 제가 강의 때 가끔 저희 아이들을 데려가서 보신 분들이 은근 계시는데, 6살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한 손으로 70200 G마스터2를 끼우고 알파9 마크3로 막 패닝샷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손에 이제 둘째를 안고 한 손으로 또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일상이거든요. 하드코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니의 가벼운 무게, AI AF, 8.5스탑 5축 손떨림 보정, 4축 멀티 앵글 디스플레이, 크리에이티브로
소프트 스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구성된 알파1 마크 2는요, 현 시점에서 저에게는 최고의 카메라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남을 위한 카메라가 아니죠. 나를 위한 카메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카메라. 이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카메라요? 없어요. 알파1 마크 2 말고는 없어요. 결론. 지금까지 소니의 알파1 마크 2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알파1 마크 2는 제 기준에서 현 시점 어떤 카메라와도 비교 불가능한 완성형 미러러스 카메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행사나 공연은 알파1, 풍경과 인물은 알파7R 마크 5, 영상은 ZV-E1을 구분해서 사용해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카메라가 바로 알파1 마크 2인 거거든요.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의 이 기종이 바뀔 때 센서의 특성이 바뀌어서 이 이미지를 보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프로세서가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알파1 마크 2는 제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알파1과 동일한 센서여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적응이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면서 알파1 이후에 소니가 선보였던 AI-AF, 손떨림 보정, 디스플레이 등 모든 최신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편하게 촬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메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니 알파 아카데미 강의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카메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인데, 알파1 마크 2는 제가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은 카메라입니다. 저와 함께 소니 미러러스 카메라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사용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소니 미러러스 카메라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소니 알파1 마크 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 진짜 현타 올 정도로 좋아요. 알파1 마크 2하고 이 2870 f2.0 두 개를 같이 내놓으면 진짜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소니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지갑이 너무 힘들어.